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생미동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구트의 꿈백화점 2를 가져왔고요. 출판사에서 허락해주신 분량만큼만 오늘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책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오늘 꿈속에서 안내견 반디와 함께였다. 반디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벼서 자신이 옆에 있다고 알려왔다. 아쉽게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잠들기 전 그대로였다. 실망한 남자가 지난 밤과 마찬가지로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그를 다급히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792번 손님. 네? 저요? 누구시죠? 남자를 792번 손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저는 달러구트 꿈백화점에서 일하는 팬이에요. 꿈백화점이요? 그런데 저를 무슨 일로? 저는 오늘 꿈을 사고 싶은 상태가 아니에요. 꿈은 사지 않으셔도 돼요. 손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탁이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손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손님과 꼭 대화를 나누고 싶대요. 엄밀히 말하면 손님께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괜찮으면 파란 쪽을 제게 맡기세요. 남자의 안내견 반디가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디가 반갑게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가 남자의 무릎 언저리를 톡톡 치고 있었다. 위험한 사람은 아닌 걸까? 손님의 반려견이 같이 왔나 봐요.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저와 함께 다니는 안내견 반디예요. 반딧불에서 땄어요. 팬이라는 직원이 능숙하게 안내한 덕분인지 아니면 그의 발걸음이 이미 꿈백화점으로 향하는 길을 외우고 있어서인지 남자는 수월하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에서 적지 않은 인파가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와와 슬림랜드 봤어? 저기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어. 실물이 훨씬 예뻐. 킥슬럼버는 어떻고? 난 그의 앞에선 긴장해서 한마디도 못할 거야.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사람들은 대단한 유명인이라도 본 것처럼 들뜬 목소리였다. 직원 휴게실로 들어갈게요. 안에서 두 분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페니는 삐거덕거리는 문을 열더니 아늑함이 피부에 전해지는 따뜻한 공간으로 남자를 안내했다. 휴게실 안에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남자를 기다린다던 두 사람이 이미 와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남자는 잔뜩 긴장한 채 반디와 딱 붙어 서 있었다. 반디는 이번에도 경계하는 기색 없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남자의 발밑에 편안하게 엎드렸다. 저는 그럼 나가볼게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테니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그리고 이건... 페니는 남자와의 팔짱을 풀고 부스럭거리더니 칙 소리가 나게 휴게실 안에 무언가를 뿌렸다. 작은 물방울이 남자의 팔에도 살짝 튀었다. 나뭇잎 냄새를 닮은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이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향수예요. 달러구트님께 특별히 빌려왔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남자가 1인용 팔걸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페니는 휴게실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정체모를 두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792번 손님. 저는 와와 슬림랜드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꿈을 만드는 제작자예요. 저는 킥슬럼버입니다. 동물이 되는 꿈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만든 꿈 속에서는 범고래나 독수리가 되어볼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라셨죠? 실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꿈을 만들다니.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죠? 저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내주신 꿈 일기를 봤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꾸었던 살아있는 열대우림이라는 꿈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열대우림의 풍경이 시간과 빛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꿈이에요. 페니가 뿌리고 간 나뭇잎 내음이 나는 향수 덕분인지 재빨리 숲의 전경이 떠올랐다. 아, 기억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꿈이에요. 맞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일기를 썼죠. 그걸 당신도 읽었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놀랍고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럽긴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기를 쓰면 그 내용이 백화점으로 전달된답니다. 페니 씨가 당신이 쓴 꿈일기를 보여줬어요. 귀한 펠레터를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와와 슬림랜드가 말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적응은 좀 했나요? 킥슬럼버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꽤 적응했죠. 6년이나 지났으니까요. 6년이라면 아직 완전히 적응하기엔 짧은 시간이군요. 전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적응할 시간이 아주 길었죠.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킥슬럼버는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꺼냈다. 그는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처음 보는 저에게 거리낌 없이 얘기하시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한데요. 남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와의 만남을 잠에서 깨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쑥스럽지만 우린 여기서 너무 유명해져 버렸고 마음 편히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나도 그렇고 와와 슬림랜드도 그렇고 당신 같은 친구가 필요해서 다짜고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한번 마음껏 이용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킥슬럼버가 말하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가 앉은 방향에서 의자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신이 사는 이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잠을 매개로 이어져 있는 건 신이 주신 다정한 운명일지도 몰라요. 서로 어떤 말을 나누어도 좋을 꿈속의 친구가 되었을 수 있잖아요. 와와 슬림랜드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휴게실 안을 메웠다.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릴 사람, 그거 나쁘지 않네요. 남자가 마음을 열자 킥과 와와는 몇 달이나 수다를 떨지 못한 사람들처럼 쉴 새 없이 별별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전 10살 때 다짐했죠. 꿈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기로요. 처음에는 꿈에서라도 달리기를 해보고 싶어서 허허벌판을 마구 달리는 꿈을 만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작 면허도 없으면서 같은 반 친구에게 자랑도 했죠. 내가 만든 꿈 꿔볼래? 처음 치곤 잘 만든 것 같아. 이러면서요. 그런데 글쎄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킥슬럼버는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보다 훨씬 격이 없이 편안해진 어조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두 다리로 걸어본 적도 없잖아. 네가 만드는 꿈은 우스꽝스럽게 삐그덕거릴 것 같아. 꼭 두 다리에 목발을 매단 것처럼 말이야. 정말 고약한 녀석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어버릴 거야. 그건 네 녀석도 못 해봤지? 그랬더니 그 자식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남자는 킥슬럼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순간 난감했다. 최대한 연민이 섞이지 않은 표정을 짓고 싶었다. 킥슬럼버가 남자의 복잡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호탕하게 웃었다. 방금 당신의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제 말이 맞나요? 제가 그런 표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었나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으로요. 겨우 13살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디서 그런 힘과 의욕이 솟아나던가요? 저는 꿈을 만든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모든 게 다른 사람들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모든 힘은 제가 가진 행복에서 나오고 의욕도 불편해지고 싶다는 열망에서 나와요. 저는 이곳에서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의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기쁜 일이죠. 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 대부분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처음 만든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은 해안에서 멀어지는 범고래의 시점으로 진행돼요. 그건 저 자신을 나타낸 거였어요. 제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더 큰 세상을 보는 범고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아래 더 큰 세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만약 내가 해안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킥은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털어놓았다.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애를 먹거든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거나 저 때문에 난처해 하는 게 신경 쓰여서 저한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우린 살면서 한 번도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표정, 목소리 같은 정보로 그저 추측할 뿐이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진실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처럼요. 어차피 알 수 없다면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당신을 보고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 그렇네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의지하는 상담사 선생님까지도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도 비장애인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도움받는 만큼 저도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헤아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슬럼프에 빠진 저를 구했거든요. 와와 슬림랜드가 말했다. 전 사실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일 뿐이었어요. 꿈을 만들고 싶어졌을 때도 그저 늘 그리던 풍경을 꿈속에 담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색을 누구보다 잘 다루지만 여기 있는 킥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역동적인 장면을 구현해내는 어려운 기술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훨씬 손이 많이 가고 불안정한 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써준 꿈일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난 당신 같은 손님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를 거예요. 와와 슬림랜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다. 어쩌면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다운 모습을 더 짙게 만들고 있는 것 같군요. 킥슬럼버가 불쑥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받은 만큼 남을 돕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당신다움이 뭔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제쳐두고 자기 마음을 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제 모든 면들을 가린 만큼 크고 빠르게 번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전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남자는 언젠가 한 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 입 밖으로 꺼냈다. 나도 그랬어요. 나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킥슬럼버인데 다리 한쪽이 불편해. 적어도 이 수준까진 닿길 바랐어요. 그건 아주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킥은 한마디 한마디를 공들여 말했다. 남자는 킥슬럼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얘기를 용기 내서 털어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태경씨, 우리를 나타내는 어떤 수식어도 우린 자신보다 앞에 나올 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제작자가 있고 꿈을 살아오는 당신이 있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서 잠자는 시간과 꿈꾸는 시간을 뺏어갈 순 없어요. 당신에게 어떤 꿈을 드릴 수 있을지는 우리 제작자들이 고민할 몫이에요. 당신은 자기 전에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편안히 있으면 돼요. 슬림랜드가 확신에 넘치는 말투로 말했다. 그날 밤 남자가 유난히 잠꼬대를 많이 했던 탓에 반디는 먼저 일어나 있다가 남자가 깨어나자마자 그의 손을 핥았다. 꿈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직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남자의 귓속에 머물러 있었다. 틀림없이 다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 내용을 되뇌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무질서하게 머릿속에 떠돌던 문장이 단어가 자음과 모음으로 부서져 내리더니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꿈에서 만난 그 사람들은 누구지? 주변에 아는 사람이 꿈에 나온 건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꿈속의 사람들은 남자를 아는 사람처럼 대한 것 같은데 분명 남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확실히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살면서 스쳐 지나간 이름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재구성되어 꿈에 나왔을 뿐일 것이다. 내 우연한 활동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었다.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를 정말로 만나고 왔을 리는 없으니까. 남자는 침대에 앉은 채로 지난밤의 꿈에 대해 한참을 더 생각했다.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말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전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박태경이에요. 남자는 알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잠꼬대처럼 되풀이해서 입에 붙어버린 말이었다. 남자를 지켜보던 반디가 작은 소리로 황 하고 말하듯이 짖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디를 정성껏 쓰다듬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그건 반디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상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반디와의 걸음에 호흡이 척척 맞았다. 도착하자 상담사인 윤 선생님이 문을 잡아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와요 태경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반디도 안녕.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반디가 조용히 상담실 안에 자리 잡고 엎드리면서 리드 줄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다. 반디가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여요. 상담사 선생님의 살가운 목소리가 기분 좋게 귓가에 울려 퍼졌다. 반디는 여기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건물 뒤편에 있는 뜰이 넓잖아요. 상담 끝나면 늘 거기서 한바탕 실컷 뛰고 가거든요. 반디, 넌 형아랑 늘 어디든 같이 다녀서 좋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그들의 화제는 꿈 이야기였다. 상담사 윤 선생님은 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다. 어젯밤 꿈이 굉장했어요. 꿈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꿈에서도 그들을 볼 순 없었지만 꼭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맞아요.
번디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제 무의식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엔 그 상황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구체적이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아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자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남자는 윤 선생님이 어떤 표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투에 아주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더 기억나는 건 없나요? 태경 씨의 꿈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요. 남자는 윤 선생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걸 알았다. 저도 더 말하고 싶지만 기억해내려고 애쓸수록 더 빠르게 잔상이 사라져버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기라도 적어둘 걸 그랬어요. 꿈일기를 쓰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기록이 기억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윤 선생님도 꿈을 자주 꾸세요? 선생님의 꿈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죠. 꿈 일기를 써본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덕분에 아주 오래된 꿈인데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꿈도 있어요. 범고래가 되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아주 멋진 꿈이었죠. 얼마나 오래된 꿈이었는데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1999년의 꿈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3장의 일부분 내용이고요. 출판사에서 허락해주신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장의 전부를 읽기보다는 중간중간 어떤 부분을 조금 빼놓고 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 책이 꿈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잠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잠옷은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되게 좋아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두꺼워서 질도 좋고 달러구트의 꿈백화점 이야기라서 손님들도 그 잠옷을 입고 그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한번 잠옷으로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박태경이라는 오늘 읽어드린 부분의 등장인물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꿈에서 보는 세상이 너무 즐거웠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꿈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에서 판 꿈에 대해 민원을 넣는 그리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주인공이었던 페니가 달러구트와 함께 민원관리국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결을 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일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나면 이렇게 일기 적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드라마 같은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적어두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적어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잃어버려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저는 있고 되게 저는 꿈을 같은 장면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꾼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무서운 꿈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또 꾸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들은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꼭 꿈은 기분이 좋아서 아 이거 자랑해야지 나 이런 꿈 꿨다고 뭐 좋은 걸 봤어 좋은 걸 했고 그래서 기억하고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주려고 하면 그때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아쉬운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 주에 걸쳐서 달러고트의 꿈백화점 읽어봤고 되게 궁금하게 끝이 났잖아요. 상담사 선생님이 1999년에 쓰신 꿈일기, 그런 이야기들은 뒤쪽에 나옵니다. 다 읽고 나면 역시 이거는 두 번째도 재밌네 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